시댁으로 와서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심지어 음식도 다 가져가는데 그게 가족이야?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지? 정말 기가 막히네. 내가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몸이 안 좋은데도 왔잖아. 그래,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 준비는 안 돕고 그 대신 내 냉장고 음식은 다 챙겨가는 거야? 저희가 언제 음식을 가져갔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상황에 시치미까지 뗀다고? 야, 트렁크 열어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인 정희수라고 합니다. 아들 성훈이가 결혼한 게 벌써 3년 전 일이에요.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 봤을 때 얌전하고 예쁘게 생겨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첫 명절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성훈아, 명절 전날 와서 함께 준비하면 어떨까? 지연이도 우리 집 음식 맛을 배워둬야 할 텐데. 엄마, 지연이가 아직 우리 집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일에 갈게. 그래? 그럼 일찍이라도 와라. 할 일이 많은데. 응, 알겠어. 명절 당일 아들 부부가 왔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지연아, 어서 와. 할 게 많아. 부엌에서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요리를 잘못해서요. 괜찮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천천히 배우면 돼. 일단 이 접시들부터 꺼내줄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접시를 꺼내다가 깨뜨리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다, 괜찮아. 다치지만 않으면 돼. 그럼 이걸 좀. 또 떨어뜨려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엄마, 지연이한테 일 시키지 마. 내가 할게. 아니야. 며느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연이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래. 나하고 민정이가 도울게. 결국 그날 지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있기만 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아? 완전 남같아. 쉿, 작게 얘기해. 아직 적응을 못한 거겠지. 그때는 정말 첫 명절이니까 서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전 부치는 건 결국 저랑 성훈이, 민정이 셋이서 다 했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지연아, 이제 전도 다 붙였으니까 상 차리는 거 도와줄래? 어머님, 저 어지러워서 좀 앉아 있어도 될까요? 어지럽다고? 그럼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만 대더라고요. 성훈이도 처음에는 멋쩍어 했는데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 지연이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 몸이 약하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명절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 그래도 명절인데 와야죠. 참 답답했어요.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지연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죠. 첫 손주니까요. 지연아, 이제 몸조리 잘해야 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감사해요, 어머님. 임신 중에는 몸이 힘드니까 당연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성훈아, 집도 가까운데 밥이나 먹으러 와. 지연이도 산후조리 끝났을 텐데. 엄마, 지금 서준이를 재워야 해서 낮잠 시간이거든. 그럼 저녁에라도 와. 지연이도 쉬어야 하니까 부르지 마. 아이 키우는 게 좀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지연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서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미리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하잖아. 손주 얼굴 좀 보러 왔어.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연이는 멀쩡히 TV 보면서 과자 먹고 있고 아이는 베이비시터가 돌보고 있더라고요. 베이비시터까지 두고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어머님, 베이비시터가 있어도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준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생후 3개월 아이가 할머니를 낯가린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성훈이는 어디 갔어? 회사 야근이에요. 야근. 오늘 토요일인데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민정이한테 들어보니까 성훈이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더라고요. 부인은 집에서 베이비시터한테 아이 맡기고 TV나 보고 있고 자기는 골프 치러 나가고. 엄마, 오빠가 좀 이상해졌어. 결혼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게. 뭐가 이렇게 됐을까? 정말 답답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 시어머니 도와드리고 평소에도 안부 인사라도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정반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지연이 SNS를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랑은 맨날 만나더라고요. 민정이가 지연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려줬어요. 엄마, 언니 인스타 봤어? 친정엄마랑 맛집 다니고, 친정 조카들이랑 놀이공원도 가고.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응. 그리고 서준이도 친정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웃고 있던데, 우리한테는 낯을 가린다면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하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댁에는 아이가 낯을 가린다고 안 오고? 그래도 참았어요. 딸내미 시집살이 생각하면서요. 나도 시집살이 해봤으니까 며느리 마음을 이해해보자 싶어서. 하지만 이번 명절은 정말 도가 넘었어요. 명절 3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고 열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설사까지 하더라고요. 민정이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가더니 급성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환자분, 상당히 심한 장염이세요. 하루 이틀은 푹 쉬셔야 해요. 선생님, 그런데 모레가 명절이라 준비할 게 많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집에 와서 민정이가 성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가 장염으로 응급실 갔다 왔어. 명절 준비하게 미리 와서 도와줘. 그래? 알겠어. 지연이한테도 말할게. 다음 날 성훈이가 지연이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연아, 이 꼬지들 좀 끼워줄래? 나는 아직 어지러워서.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30분 동안 겨우 10개 끼우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다 끝날 일을요. 지연아, 왜 이렇게 천천히 해? 어머님, 제가 손이 좀 느려서요. 손이 느린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성스럽게 꼬지 10개 끼우는 게 뭐가 정성스러워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님, 저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응, 그래.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걱정이 돼서 화장실 문 앞에 가보니까 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더라고요. 게임하는 소리 같던데. 지연아, 괜찮아? 아, 네. 금방 나갈게요. 그제야 나오더라고요. 많이 아파? 조금 나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이었어요. 일은 대충대충 하고 핑계는 끝이 없고.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훈아, 너라도 제대로 좀 해라. 엄마, 나도 하고 있잖아. 하고 있긴 뭘 해. 전 한 장 붙이고 쉬고
한 장 붙이고 쉬고. 피곤해서 그래. 요즘 회사 일이 많아. 회사 일이 많으면 골프는 언제 치러 다녀?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민정이가 봤다고 하더라. 그제야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결국 제가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핸드폰 치우고 일 좀 제대로 해. 어머님, 저 정말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해? 그제야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면 다야? 이제라도 제대로 해. 마지못해서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표정이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마치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처럼.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훈아, 너도 좀 빨리 해. 이 속도로 하면 언제 끝나겠니? 엄마가 너무 재촉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고 있잖아. 하고 있긴 뭘 해. 민정이 혼자서 너희 둘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어.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는 진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 부부는 신용만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미식거려서 그래요. 기름 냄새. 전 부친 지 1시간도 넘었는데 무슨 기름 냄새야?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예민하면 집에 있지. 왜 와서 이런 핑계만 대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핑계도 이런 핑계가 없더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갈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응. 조심히 가. 서준이 감기 조심해. 아들 부부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나서 뒷정리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이게 뭐지?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가득했던 과일들, 만들어둔 반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민정아, 냉장고 음식들 어디 갔지? 사과도 한 봉지나 있었는데. 응? 나도 모르겠네. 아까까지 있었는데? 그때 딸을 위해 따로 포장해뒀던 갈비찜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민정아, 너 주려고 따로 싸놨던 갈비찜 봤어? 그거 냉장고 위쪽에 있었는데. 없어? 같이 찾아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혹시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더니 아직 아들 부부가 차에 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성훈아, 엄마 왜? 트렁크 좀 열어봐. 트렁크요? 왜요? 열어보라니까. 엄마, 그게 무슨... 제가 직접 가서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냉장고에 있던 과일들, 반찬들, 심지어 민정이 주려던 갈비찜까지 다 정리정돈되어서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머님, 그게 지연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내 냉장고 음식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못해서요. 친정엄마가 아프면 너희가 해드리든지 사서 드리든지 해야지. 왜 남의 집 음식을 몰래 가져가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려고? 언제? 집에 다 가서? 성훈이도 완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지연이가... 지연이가? 너는 몰랐다고? 차에 짐 싣는 것도 몰랐고?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나 봐요.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봐. 선물로 받은 소고기까지 가져갔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명절에 쓰려고 따로 보관해뒀던 한우까지 가져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돌려준다고? 이미 가져가려고 마음 먹어놓고서 돌려주면 끝이야? 다시 사드릴게요. 사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민정이도 와서 보더니 완전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언니, 이건 좀 심하잖아. 엄마가 나 주려고 싸놓은 갈비찜까지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민정아, 정말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이게 처음도 아닐 텐데.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명절 때마다 음식이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간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훈아, 지연아, 네. 엄마.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네. 엄마. 그게 무슨, 3년 동안 내가 참고 참았어. 빈손으로 와서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더니 이제는 음식까지 몰래 가져가?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 했었니? 매번 핑계만 대고 일은 안 하고 이제는 도둑질까지?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지. 시어머니를 뭘로 봤어? 호구로. 어머님, 그리고 성훈이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이런 짓 하는데 모르고 있었어? 아니면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래, 너도 잘못했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아내 편만 들고 엄마는 뭐였니? 성훈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 3년 동안 기회를 안 준 줄 알아? 나도 시집살이 해봤어. 그래서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어머님,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져?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 안 하고 또 음식 훔쳐갈 거잖아.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럼 진작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지금까지 뭘 보여준 게 있어? 내가 뭘 보고 너네 말을 믿냐?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희 트렁크에 있는 음식들 다 내려놔. 네, 다 내려놓으라고. 뭘 놀래? 지금 이 상황에 가져가겠다고? 엄마. 가져가고 싶으면 돈 주고 사가든지 아니면 미리 말하든지 해. 몰래 훔쳐가는 건 도둑이 하는 짓이야. 결국 트렁크에 있던 음식들을 다 내려놓고 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어요. 오지 마. 정말 오지 마. 엄마. 성훈아, 네가 선택한 거야. 아내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엄마는 필요 없지. 그런 게 아니야. 엄마. 그런 게 맞아.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아들 부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카톡도 전화도 아무것도. 민정이가 걱정이 됐나 봐요.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볼까? 하지 마. 얘네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도, 민정아,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참았어. 나도 보다가 화났어. 정말 다행히 딸은 제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손주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다음 명절이 되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엄마, 오빠네 정말 안 와? 안 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어서 뭐? 매번 와서 스트레스만 주고 가는데. 그날은 민정이 가족만 왔어요. 사위 진호 씨도 같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이서방, 어서 와. 이 서방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고마워, 이서방. 그럼 이거 좀 도와줄래? 네, 저 이런 거 잘해요. 정말 신나서 도와주더라고요. 요리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 잘하네. 우리 민정이가 복이 많아. 제가 복이 많죠. 어머님 요리를 배울 수 있어서. 이런 사위를 보니까 성훈이가 더 밉더라고요. 엄마, 나는 뭘 도울까? 그래, 이거 좀 같이 해보자. 둘이서 같이 요리하는데 정말 즐겁더라고요. 지연이랑 할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맛이었는데 엄마, 진짜 평화롭다. 언니가 없으니까. 그러게, 이렇게 조용한 명절이 얼마만인지. 정말 그랬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명절을 보냈어요. 음식도 모자라지 않고 일도 같이 나눠서 하고
무엇보다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다음에 와서 같이 해보자. 네, 꼭 배우고 싶어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민정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차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차. 무슨 차? 요즘 나온 SUV 있잖아. 아이들 태우기에도 좋고. 그래? 얼마나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해.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사실 민정이는 평소에 저한테 정말 잘해요. 주말마다 안부 전화하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전세에서 매매로 바꾸고 싶어서 이사하려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응. 그래도 이자가 너무 아까워. 그럼 엄마가 보탬이라도 해줄게. 아니야, 엄마. 차도 사줬는데 집까진 너무 과분해. 말이라도 고마워. 아니야. 네가 평소에 잘하니까 해주는 거야. 엄마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민정이는 정말 고마운 딸이에요. 결혼하고도 저를 챙겨주고 사위도 좋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성훈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나야. 왜? 민정이 차 사준다면서? 응, 샀지. 나는 왜 안 사줘?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왜 안 사주겠어? 할 말이 없나 봐요. 성훈아, 민정이가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하는진 알아? 그건 주말마다 안부 전화하고 반찬 갖다 주고 명절 때 일도 같이 하고. 너는 뭘 했는데? 3년 동안 너희 부부가 나한테 뭘 해줬어? 명절 때 빈손으로 와서 일도 안 하고 음식만 먹고 심지어 가져가기까지 했잖아. 엄마, 우리도 뭐? 너희도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엄마 아들인데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 그건 네 생각이지? 어디서 지금 네가 차별을 운운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성훈아, 엄마도 사람이라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아.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도 이건 그래도 뭐? 너는 네 아내 눈치만 보고 살면서 엄마는 뒷전이었잖아. 이제 와서 이걸 차별이라고? 엄마. 그리고 민정이 집 살 때도 도와줄 거야. 너는 기대하지 마.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민정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봐. 결혼하고도 매달 용돈 갖다 주고 생일날에도 챙겨주고. 너는 언제 그런 적 있어?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는 결혼하고도 저를 정말 잘 챙겨줬거든요. 그럼 이제라도 잘할게. 이제라도? 이제 와서 뻔히 네 속내가 보이는데. 엄마, 기회를 줘. 기회는 3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거야. 그리고 지연이도 같이 전화해서 사과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는 아직 마음이 상해서. 지연이 마음이 상했다고? 지가 왜 마음이 상해? 내 마음이 상해야 하는 게 정상하냐? 정말 끝까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성훈아, 이제 그만해. 전화 끊을게. 엄마, 잠깐만.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자식이 하는 만큼만 해주고 살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성훈이가 몇 번 더 연락했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는 갈게. 오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너희가 진짜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뀌면 돼?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부터 알아야지.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3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계속 이용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해요. 민정이 가족하고만 명절을 보내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즐겁기까지 해요. 성훈이가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형식적인 연락으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정말 자식이 하는 만큼만 해줄 생각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원칙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